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케치의 탑프로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53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가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OPT 폐지를 검토하면서 유학생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미적 서사를 이유로 국립초상화관 관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CDC는 어린이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임산부는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과 보수 법조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합의 후 20일 만에 히토류 수출 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이오닉 9을 처음으로 인도하며 대형 전기 SUV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문제를 보완한 EREV가 실용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 보험을 거부당해 거액의 병원비를 청구받았다가 언론 보도로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민자 체류보호 중단 조치가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53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도적 사증 프로그램 종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시작한 제도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법적으로는 미국에 더 머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내렸던 체류 신분 유지 명령을 해제했고 이로 인해 최대 53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는 이미 난민 지위나 영주권 같은 다른 법적 신분을 획득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인도적 사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도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정부가 이 조치를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혼란과 인도적 위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이민자들은 이미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이며 생계와 거주지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IT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본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귀국은 곧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 허가마저 잃게 되어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실제로 이민자들의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일부 주에서는 체포와 송환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3,000명 추방 목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겠군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이민자 보호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런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대법원에서 본안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학 내 유학생 비율을 31%에서 15% 낮추겠다고 밝혀 현재 113만 명인 유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 출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 비자 심사 강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 폐지도 추진 중이며 이는 한인 유학생 7,700명을 포함한 24만 명 이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스미소니언 산하 국립초상회관의 관장 킴 사제트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제트를 편향적이며 DEI 지지자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첫 인사 조치로 미국 역사에서 분열적 서사와 반미 이념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실제 해임 권한을 가졌는지는 논란이며 스미소니언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예방접종 권고 체계를 우회하면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CDC는 건강한 어린이도 의사와 보호자의 합의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CDC는 여전히 공동 임상 판단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백신 권고는 일정이 변경되어 CDC는 임신 기간 동안 접종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 적용 여부와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이 대중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을 내리자 보수 법조계의 거물 레너드 레오와 연방 판사들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레오를 미국을 싫어하는 사기꾼이라 부르며 첫 임기 당시 연방 판사 추천을 따라간 것이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가 관세 권한을 둘러싼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보수 법조 진영과의 관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제는 충성도 높은 판사만 임명할 것이라면서 두 번째 임기부터는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한 제네바 합의가 발표된 지 불과 20일 만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휘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수출 제한 조치를 문제 삼고 있으며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막고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제네바 회담에서 100% 넘는 고율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며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신뢰와 이행에서 큰 간극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위반 주장과 기업 실적 발표가 혼재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 상승했으나 S&P 500 지수는 0.6%, 나스닥 종합지수는 1.1%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델의 주가 하락 영향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한편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2.5%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29원 상승한 1381.70원에 마감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글로벌 경제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증시와 환율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처음으로 인도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아이오닉 5를 소유했던 이 부부는 더 넓은 공간과 첨단 기술, 감각적인 디자인을 이유로 업그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며 1회 충전 시 최대 539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온 가족용 전기 SUV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EREV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진이 직접 구동하지 않고 배터리만 충전하는 방식으로 정숙성과 주행거리는 전기차에 가깝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대 900km 주행 가능한 EREV SUV를 내년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며 램, 지프, 복스바겐 등도 신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EREV가 전동화로 가는 현실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플로리다 주민 한스 위르트는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 중 사우스다코타에서 심장마비를 겪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그의 주 메디케이트 보험 청구를 거부하며 $95,000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77,000를 떠안을 뻔했지만 언론 취재 이후 병원이 자선 진료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며 빚은 영원이 됐습니다. 미국은 긴급 상황 시 타주 병원도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환자들이 큰 의료비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르트는 이제는 심장마비도 우리 주에서만 해야겠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담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